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열렸습니다. 회동 후 민주당은 1차 실무회동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회담을 하자는 입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40분간에 걸친 회동은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다음 실무회동 일시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동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첫 회동 이후 이틀 만입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만나 4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차 실무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도록 자유로운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당초 회담을 제안한 대통령실의 최초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의제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추가 실무회동 날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수회담을 둘러싼 장외 신경전도 가열됐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방송 3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은 독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으로 활용을 한다면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추후 일정 등은 민주당에 달려있다는 입장으로 공을 넘겼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의료 공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상대로 의사단체는 불참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위에서 강조한 의료개혁 과제는 4가지. 먼저 전공의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논의하고 또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의료개혁 특위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불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 달 전부터 제출하기 시작한 사직서의 효력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의료 공백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진료 중단도 현실화됩니다. 수도권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와 아산, 삼성, 세브란스 등 4곳의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의 1분기 성적은 매출 12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 매출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역시 예상액을 뛰어넘었습니다. AI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가 급증한 성과가 컸습니다. 현대자동차도 1분기 기준 40조 원의 매출로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두루 좋은 성적을 낸 데다 원화 약세도 수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잠정 실적으로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3%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도 0.8%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통계 수치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손해를 봤던 그런 것들을 다 메꾸고 뭐 그 이상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사실 오른 거 못 느끼죠. 실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수출 기업 5포인트, 대기업은 3포인트 올랐지만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전달보다 내렸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어떤 전기, 가스, 난방비 이런 부담이 심리적으로도 높고 실제로도 부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기 체감이 아직은 계속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걸로. 고금리에 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주로 대기업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복귀를 앞두고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기획했던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이브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운 물증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맞섰습니다.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분하지 않지, 우리말 잘 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 7시간 전.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의 부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는 내용을 논의한 SNS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는 실행 계획을 세운 사실도 대화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자신을 축출하려는 거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밤에 다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 뉴진스 데뷔 때부터 하이브와 갈등이 누적됐고 또 다른 하이브 레이블에서 기획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지적하자 자신의 사적 대화를 짜깁기에 경영권 탈취 증거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양심적인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팔지 못하게 꽁꽁 묶거든 5% 자꾸 경영권 찬탄한다고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민 대표는 하이브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회견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답변할 가치가 없다면서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들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 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대상 22개 중 절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북이 쌓인 신발 장식, 이른바 지비치입니다.
정품은 개당 5, 6천 원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20개에 1,000원대입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차량용 햇빛 가리개도 1,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이렇게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불만도 다른 해외 플랫폼과 다르게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 중 수요가 몰리는 제품군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선 유아동 관련 상품 22종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와 햇빛 가리개에선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일부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성분뿐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아이들의 삼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렇게 작은 부품은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물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부품들이 조각나 자칫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유아동 용품을 구매하실 때는 인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통상적 거래 범위에서 벗어나는 너무나 값싼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으심이 적절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알리, 테무 외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